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23년에 적용될 2022년 세제 개편안이 21일 발표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소득세 관련 개편 예상, 그리고 종부세 관련 부분 개편 예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21일이 되기 전인 바로 오늘 벌써부터 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유의할 내용은 아직 우리가 21일이 안 됐잖아요. 발표일에 오늘의 상세본에서 일부 바뀌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발표되는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세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화면으로 휴대폰으로 보시면 보다 선명하고 깔끔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죠. 여러 내용들 함께 하기 위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 누르시고 거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 누르시고 참석 신청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저도 보시고 강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의 완화. 자, 과표 구간.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는 과표 구간 상향 그리고 세율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율 조정은 안 됐어요. 그대로 갑니다. 현행과 개정안인데요. 그대로 가고요. 자, 조정된 것도 살짝 아쉬워요. 지금 8,800만 원 이하를 끊어서 그 이후 구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양도할 때도 문제가 뭐죠? 지금 기본 세율로 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팔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많은 게 문제죠.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받쳐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은 공급 가뭄인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럴 때 과세 표준과 그리고 세율이 현실화에 맞게끔 간다라면 아무래도 내놓는 분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양도뿐만 아니라 이 서민들과 중산층이 이런 인플레이션 주거비 상향해서 세금이 좀 줄어든다라면 경제를 활력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좀 아쉽습니다. 자, 보시면 1200만 원 이하 구간 보면 200이 상향된 거고요. 그리고 1200에서 4600 이하 이 구간은 이제 400, 끝단이 400이 상향된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개정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라고 하는데 참 아쉽죠. 이게 세율이 좀 조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으로 지금 이 표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종부세,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중에 종부세의 세율과 세부담의 상한이 조정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주택자의 개념, 이제까지 취득, 보유, 양도까지 중과가 붙었었는데 지금 첫 번째 스텝이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종부세죠. 종부세가 드디어 중과가 폐지가 됩니다. 자, 보시죠. 현행 나눴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자, 2배가 됩니다. 자, 그 표가 현행이 0.6부터 3.0인데 보시면 2배죠. 1.2부터 6.0. 자, 여기서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이게 밑에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2에서 6%잖아요. 이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이 정도 구간에 가면. 근데 이 중과가 폐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자, 그래서 2주택, 3주택 나누지 않고 자,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세율이 0.5. 이것도 지금 더 감소돼요. 0.6에서 원래 3.0인데 0.5부터 2.7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어요. 0.1, 0.1, 그리고 0.2, 그리고 0.3, 0.1, 0.2, 그리고 0.3. 예, 굉장히 뭐 얼마 안 와닿는다고 생각될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옆에 걸 보시면 돼요. 그냥 옆에 걸. 요거를 보시면 이해합니다. 2에서 6. 요거 보면은 이게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요거만 있나요? 공시 가격도 계속 올라.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계속 올라. 이것도 중과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고, 여기에 또 하나 세부담.
상한. 이게 또 큰 거거든요. 자, 보시면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2주택 이하가 원래 150%, 3주택 이상이 300%, 또 이것도 나눴죠. 1주택, 2주택 나눴는데 이게 이제 동일하게 150%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300% 받으면서 뭐 종부세가 갑자기 거의 1.5배, 2배 이러던 것들이 이제 내려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법인은 상한이 없다라는 거. 그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23년 1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적용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또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이 돼요. 종부세 정말 대폭 완화되는 겁니다. 자, 일반 원래는 6억이죠. 원래는 6억이 1주택자만 이제 11억을 해줬어요.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거 11억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상향이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다주택자 개념이 중과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래 기본 공제 금액도 9억으로 올라가니까 자, 껑충 뛴 거죠. 이것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올려주면 그 다주택자는 6억 그대로 냅두고 1주택자만 계속 올려주고 있지 않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다주택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이 9억으로 뛴다라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주택자도 상향을 해줘요. 1억이 더 올라갑니다. 11억에서 원래 5억 차이 나던 게 이제 3억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고가주택이 원래 양도세도 이제 12억이잖아요. 고가주택의 개념이. 그러면 이제 종부세도 똑같이 이제 12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제 금액을 현실화하고 이제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그 차이가 원래 이제 5억에서 이제 3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것도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거기서 1주택자는 더 들어가죠. 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가 도입된다라는 거. 자, 22년, 이건 23년분 적용이 아닙니다. 22년분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이제 11억인데 22년은 11억입니다. 12억 공제 아니죠. 22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억에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겁니다. 14억. 그래서 지금까지 1주택자 문정부에서 종부세를 내야 되시는 분이 1주택자분에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 거의 상당수가 이번에 22년분은 12억, 14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안 내신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22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가 신설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주택수 종부세 특례.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수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속주택, 1세대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이거는 일시적 2주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 지분,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신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이런 케이스는. 자, 그래서 이 저가주택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저가주택. 왜 이제 상속받으시다 보면은 이 저가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상속해 주시는 분이 저가주택을 남겨주시면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 채로 가니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렇죠?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광역시에 소속된 군, 면 지역 제외 아닌 지역
소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다고 해서 모멘텀도 없는데 지방 사셔가지고 종부세 안 낸다고 뭐 가셔서 사시면 안 됩니다. 모멘텀은 항상 필요해요.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건 항상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개발 호재라든가 자체적인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입주 물량이 뭐 없다고 해서 들어간다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서 정리해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빼준다. 자, 그리고 이거 나중에 주임사에서도 빼줄 것 같아요. 종부세. 예, 지금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좀 시간 지나잖아요. 지금 월세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 다음 반전세, 전세까지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입주 물량 없는데. 물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기본 공제 22년 14억 공제 포함해서 그렇고 23년 이후에는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는 거고 부득이한 사정,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그래서 22년이에요. 이건 22년 지금 납세 의무 있으신 분들 종부세 아직 안 냈으니까 요거는 신청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주택수에서 뺄 수 있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 케이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자, 1주택자 원래는 뭐예요? 이게 주택임대소득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9억 초과하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야 되잖아요.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올립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12억 초과로 옮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에 12억으로 통일한다. 통일. 모든 과세책에 세금은 쉬어야 돼요. 그렇죠? 통일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가주택은 이제 12억이다. 이게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주택 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그래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소형임대주택 세액 감면 연장.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주임사에 아직 혜택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걸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주택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부동산 관련된 이제 세제 개편하는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주임사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취득세 중과가 이제 하나 남았죠. 이제 다주택자 중과는 양도세 중과 완화, 그리고 지금 보유세에서도 종부세 완화,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가 폐지가 되는 거니까 파격적이죠. 그리고 그 기본 공제율도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임사에 대한 혜택, 지금 취득세만 여전히 지금 남아있잖아요. 취득세 중과만 남아있는데 이거를 뚫을 수 있고 세액 감면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높이는 것. 절세는 수익이에요. 절세가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절세를 받을 수 있고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취득세 중과는 수익을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요들, 주택을 사는 수요들이 감소한 것이고. 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초기 재개발 투자할 때는 뭘 이용해야 되느냐? 주임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소형주택 85제곱 이하 6억 이하입니다. 이게 6억이 넘어가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시기 위해서 이 취득세 중과 피해서 85% 감면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6억이 넘어가는데도 뭐 공시가 6억이 안 되니까 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분양가 6억 넘어가면 안 돼요. 85% 감면.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어가면 자, 임대료 5% 이거를 지켜주시면서 가면은 1호 임대 시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2호 임대 시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임대소득 받으시는 분들 이걸 활용하시면 좋은 거예요. 임대소득 감면을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10년 이상이면 이 정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50%, 75% 받는데. 자, 이게 등록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원래 22년 12월 31일 올해까지가 이제 등록하는 기간인데 이게 25년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으니까 요런 좋은 거 있으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연동해서 오늘 종합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이제 공제 금액도 넓어졌고 이제 똘똘한 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 다주택자 개념이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부세율 이게 굉장히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 때문에 똘똘한 채가 지금 유행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근데 이게 종부세율 자체가 폐지가 되면 종부세율이 아니구나. 중과. 종부세율 중과가 폐지가 되면 똘똘한 채가 아니라 이제는 규모 한 채로 규모를 거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종부세는 가액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금액일 경우 주택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 공시가가 현재 있는 기준 시가와 가장 비슷하게 쾌속적으로 증진하는 주택들은 고가 주택들이에요. 지금 이제 저가 주택,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아닌 뭐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금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공시가가 낮은 물건, 똑같은 물건을 매도를 하고 예를 들어 뭐 20억이라고 쳐요. 20억짜리 하나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20억을 분산해서 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6억 아까 얘기했으니까 6억 기준으로 해서 세 채 정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부세나 이런 거에서 기준에서는 똑같이 가게 되는데 가격, 시가죠, 시가. 시세 있죠, 시세. 시세는 이렇게 여러 채로 나누는 것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가 많은 규모를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세금은 덜 내고 내가 굴리는 자산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으로 세팅을 해서 지금까지는 똘똘한 한 채로 뭐 10억, 20억, 30억, 40억 몰아서 갔다라면은 이걸 나눠서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는 뭐 높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물건으로 세팅을 여러 채로 바꾼다라면 이제는 보유세는 종부세는 뭐 오히려 덜 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시세에 가까운 게 똘똘한 채가 시세에 가깝게 공시가격이 또 바짝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유세는 저렴하게 똘똘한 채를 판 자산을 더 거대화시켜 가지고 자본을 적게 들여서 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똘똘한 채가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수익률을 보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채를 굴리게 된다라면 수익률을 올리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사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5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데는 노원구예요. 여러분들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남이 높았겠지만 수익률로 보면은 노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여러 채로 해서 가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 포지션이 훨씬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유리한 구조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세금 때문에 똘똘한 채로 갔었지 수익률을 만들어내기에는 다주택자가 유리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뭐 이해가 조금 안 되게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원키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요거는 다시 제가 강의에서 언급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는 정리하면 똘똘한 채가 아니다. 다주택으로 현명하게 가는 게 낫다. 어떻게?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많이 나 있는 물량으로. 이게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가 많은 데는 어디냐? 재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개발 포커스를 두시고 가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 투자금을 낮추고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초기 재개발로 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량을 세팅을 여러 개를 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산을 급격하게 정말 쾌속으로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50만 호 공약했습니다. 자, 그 공약대로 250만 호가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그에 준하는 공급 계획은 발표가 될 거예요. 게다가 서울시 오세훈이 이끌고 있죠. 신속통합과 그리고 모아타운 여기에 중심적으로 정책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점에 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지금
양도세, 보유세 폐지됐어요. 그리고 주임사 앞으로 여기 혜택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자본을 굴려야 돼요. 항상 투자인 트렌드가 있고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 선점하면 후속해서 여러 투자 자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 완화가 된 거예요. 6억에서 9억으로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6억에 맞춰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9억까지 여유가 남게 되는 겁니다. 부부로 하면 18억까지. 또 자녀까지 활용을 하셨더라면 그러면 뭐 36억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의 때 좀 더 쉽게 편하게 나눠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현실화,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됐다. 그리고 기준 공제금액, 기본 공제금액 상향됐다.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됐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거 정리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마지막에 좀 설명드렸는데요. 원큐로 가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다 쉽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결국 또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데 하나의 통로가 좀 뚫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강의 신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